4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하면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생방송 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1번에서 1002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준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세금 아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지수나 수출 교역 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그 지난달 무역 지수 교역 조건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네. 보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가요 132.2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3.8%가 더 올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6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승세의 배경은 반도체 수출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를 보면 371.07로 같은 기간 51.8% 급등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2012년 6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거고요. 금액,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금액 지수도 65.3%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6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고요. 네. 올해 들어 이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수출도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IT라든지 각종 전자기기, 자동차, AI 같은 반도체 산업의 전방 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인 회복세에 있어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곧 4월인데 올해 1분기 반도체 사업부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자 기업 전반적인 체감 경기도 좀 개선됐다면서요? 네, 역시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3월 BSI를 보니까 전월보다 1포인트가 더 상승을 해서요. 네. 69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첫 반등입니다. 반도체 수출의 후강 덕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수출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월간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해서 계속해서 주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지금 넉 달 연속 플러스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즘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치솟고 있죠. 네, 저도 뭐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밤사이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코아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장중에요. 전 거래일보다 4.5% 상승을 해서 톤당 $10,000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네. $80까지 장중에 치솟았습니다. 이 역대 최고치고요. 사실 지난 1년 동안에도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동안에도 코코아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3배 이상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가격 오름세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는 네.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불과 2주 전에 그러니까 14일에 코코아 가격이 톤당 7,049달러였습니다. 이 가격만 해도 사실 올해 들어서 이미 70%가량 오른 수준이었는데 지금 27일이니까 2주 정도 지났잖아요. 네. 2주 사이에 톤당 또 그러니까 3,000달러가 더 오른 거죠. 특히 이제 지난 25일 이 하루 동안 톤당 무려 710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대 일간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건요. 수확량이 일단 급감했기 때문인데 네, 네. 코코아 주요 생산지가 서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나 가나 이런 국가들인데 지난해 이 지역에 이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기에 각종 병충해가 돌아왔고요. 이 때문에 코코아 수확량이 크게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쉽게 해결되기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금 코코아 가격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오를지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초콜릿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네. 우려되네요. 이미 가격 인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이제 유명한 초콜릿 회사죠. 허쉬. 지난해 이미 이런 그 원료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스위스 초콜릿 제조업체 린트가 역시 같은 이유로 올해와 내년 우리 가격 인상할 겁니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고요. 가격을 올리지 않는 업체는 초콜릿 제품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 초콜릿에 카카오 대신 다른 재료를 넣는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좀 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기는 한데 네. 한계가 분명하죠. 특히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이제 세계적으로 초콜릿 수요가 많은 시기여서 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업체들이 초콜릿 가격 인상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1위 인터넷 쇼핑 업체 쿠팡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요? 네, 오늘이었습니다. 쿠팡이 앞으로 3년간 3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통합 물류센터를 더 확장을 하고 뭐 첨단 자동화 기술도 도입하고 배송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더 고도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쿠팡이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 결국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쿠팡에서 이를 로켓 배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우리가 쿠세권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이 네. 로켓 배송이 지금 사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업체 가운데 1위로 올라서게 된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로켓 배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쿠팡은 전국 시군구 260곳 중에서 한 70%에 해당하는 182곳에 이 로켓 배송을 시행 중인데요. 네. 이제 2027년까지 이렇게 3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230여 개, 즉 전국 88% 이상을 이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커버를 해서 사실상 전국 시군구에서 로켓 배송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쿠팡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 내놓는 건 아무래도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업체들을 겨냥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 이커머스,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테무 같은 데서 워낙 뭐 국내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그 중국 그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이 우리나라에 3년간 1조 5천억 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축구장 24개 크기의 종합물류센터 지어서 네. 이게 지금 하루 배송이 가능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지금 국내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배송까지 이렇게 빨라지면 더 강력해질 거다. 이런 이제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쿠팡이 오늘 3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정확히 알리바바 투자 규모의 2배입니다. 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알리바바 그룹 이런 데서 이제 물류 배송 경쟁력마저 이제 갖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쿠팡 입장에서는 알리바바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그냥 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이런 쿠팡의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빠른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쿠팡 투자 계획이 나오자마자 추가 발표를 또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국내 몰 입점사의 수수료 면제 정책, 그러니까 입점 수수료 면제 정책을 6월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걸 또 발표를 했거든요. 쿠팡의 3조 투자 계획에 대한 대응, 바로 맞불을 놓는 네, 거죠. 맞불을 또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쿠팡과 알리의 경쟁이 이게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마치 이게 지금 한중간 대결로도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간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에 368국에 1001번, 10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에 368에 1001번, 1002번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그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 휴대전화 끝자리 4752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네. 7억 정도 되는 부천의 아파트에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7년 전 3억에 산 인천의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5억 정도 됩니다. 예. 인천 아파트를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부천에 살고 계신데 인천에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겠죠. 이게? 네, 예, 2주택자니까 비과세가 아니고 이제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네.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네. 남은 금액이 한 2억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득세라고 중개수수료 다 빼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 안 해주셔서 네. 예,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양도 차익 2억 났다고 보면은 네. 7년 보유하셨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한 14%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지방 소득세까지 약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취득세 낸 거, 중개수수료 낸 것을 감안해 보면 한 500만 원 정도는 더 줄 것 같긴 합니다. 네. 500만 원. 그러면 한 4,500 정도 세금이 예상됩니다. 2억 정도 남으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되고 일반 세율이면은 네. 그 소득 그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1억 한 6천 정도가 양도 차익이 난 것, 소득금액이 난 것 같은데 네, 네. 1억 5천 이상이면 38% 세율관에 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3억이 넘어가면 세율관 또 40%고. 네. 네, 그 정도 세율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도 이제 집을 팔 때 고민이신 분께서 보내주셨네요. 휴대전화 끝자리가 이분은 0072 님이십니다. 용인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한 채를 매도해야 나머지 한 채가 현금 청산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네. 그게 원래 그 법상 재건축 아파트 단지 네. 안에 두 세대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현금 청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도정법에 이거는 세법 얘기는 아닌데 도정법. 예, 네. 도정법에서 나온 얘기라서 제가 아는 지식 상식 내에서만 말씀드린다면은 네. 원래 재건축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은 네. 그때부터는 거래가 안 돼요. 네. 재개발은 관리처 분계 인가가 떨어지면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두 채 있다고 그래서 두 채 자체가 거래는 못 하지만은 두 채 있을 때에 두 채를 가지고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질 때 네. 권리가액이 높아지는 거죠. 네. 두 채 있다고 두 채가 나오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채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가 이상으로 권리가가 나오면 청산금을 돌려받게 되겠죠. 네. 근데 그 대신에 한 채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미리 팔아야 될 것 같으면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팔으셔야 됩니다. 네. 네, 조합 설립 인가 떨어져 버리면 매매가 안 되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인 네, 똑같을 거죠? 겁니다. 그거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 상담 실시간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에 368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368에 1002번 100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취자 이규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내 명의로 그 안성에 그 18평형 아파트와 또 목천에 15평형 아파트가 있는데 제 명의의 단독주택에서 4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단독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물어오셨거든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제 지역을 다 모르니까 네. 목천하면 어디일까요? 목천이 그 전북 제가 찾아봐 천안 쪽에 있는 목천 같은데요. 천안 네. 동남구 목천은 지금 찾아봤고요. 안성 근처가 있으니까. 익산에도 네. 목천동이라고 아, 있다고 또 있어요?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 안성에도 있다 그러셨어요 지금? 네네. 네. 그럼- 천안에요. 천안에. 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서 지금 세금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네. 어디에 어느 아파트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데 네.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네. 내년 5월 9일까지는 네. 예,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중과세가 안 되니까 네.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집이 세 채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건 맞을 것 같고. 네. 근데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네.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취득가액도 안 알려주시고 양도가액도 안 알려주시고 네 보유기간만 알려주셔서 아. 예, 세액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네, 불가능한데 네. 45년째 살고 있다면은 이 취득가액은 거의 지금 양도가액이 10%밖에 안 잡혀요. 즉 5억에 판다 그러면 5천만 원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계약서를 갖다 시가로 안 하고 안 했죠. 다 다운계약서 썼죠. 다운하는 게 관례였고 네, 네, 실거래가가 잡히기 시작한 2006년인가부터 제재를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경우는 그럼 5천이 잡히고 지금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 네. 4억 5천에 대해서 90%가 90%가 이제 차이. 90%가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네. 이제 15년 이상 보유를 했으니까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 받을 수 있겠죠. 아, 예. 네. 90%에 70%가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63% 정도가 네. 양도 차익이니까 네. 5억짜리다 그러면 3억 정도 양도 차익이 나는 30.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율 적용 대충 해보시면은 네. 60%에다가 세율 적용을 해보시면은 대충 예상성은 나올 것 같은데 예, 이제 정확한 거야 세무사님한테 가서 계산해봐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 상담 신청하실 때 언제 취득하셨는지 네. 취득 가액이 얼마인지 네. 이런 걸 이렇게 적어 주셔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지를 최소한 두 가지는 적어 주셔야 네, 돼요. 그리고 이제 매매할 경우니까 대충 얼마 정도에 매매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 네, 나오는지. 이제 이런 거는 저보고 점치라는 얘기밖에 안 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결국은 3주택자이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안성에 18평, 예. 목천에 15평. 예.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에서 45년. 그러니까 세 채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건데. 네. 어, 이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네. 안성에 18평짜리나 목천에 15평짜리가 개별주택 고시가가 네. 3억이 안 넘어가면 이건 네. 주택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아,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 예. 생각보다는 다주택 중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일반 예, 세율이라도 예, 제법 예. 되지 않나 예,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그 만약에 서울 은평구에서 네. 그 조정 대상 그러니까 은평구가 예.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해제가 됐어요. 작년인가 예. 재작년인가 해제가 됐잖아요. 다 해제됐죠. 예. 해제가 되면 네. 2년 거주를 안 해도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 예. 이게 좀 궁금해요. 많은 네. 분들이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예, 것 헷갈려서.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됐을 때 취득한 주택은 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네.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네.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요건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시점에서 해제되냐 안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 시점일 취득 때. 시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으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됩니다. 아. 근데 최근에는 이제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게 이제 1년 6개월 임대를 주고 네. 다시 재계약 맺을 때 5% 범위 내에서 재계약 맺으면서 네. 2년을 다시 임대를 주게 되면 총 3년 6개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생 임대주택이라 해서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간주해줘요. 한 번 상생 임대주택 그 그렇습니다. 5년 아니 5% 내로 네, 이제 네. 계약 연장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하면은요. 예, 그 재계약 맺는 것이 올해 24년 10월 말 사이에만 하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미 1년 6개월 지난 분들이 재계약 맺었다면은 네. 5% 내에만 재계약 맺어서 2년을 충족하면 상승 임대로 가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좀 활용하실 필요가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 그러니까 세입자 임차인하고 연장을 해야만 됩니까? 네. 아니요, 아니면 그렇진 새로운 않아요. 임차인과 예. 직전 임차인과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 직전 예. 임차인보다 하여간에 그 임대료가 임대료 5% 5% 상한만 아니기만 지키면 하면 됩니다. 새 임대인이라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예. 상관없이 네. 적용이 된다. 또 이제 2년 계약을 맺었는데 네. 중간에 또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네, 네. 또 새로운 사람 맺어가지고 합해서 2년만 충족시켜주면 그러니까 돼요. 임대인이 내가 나가라 한 게 아니라 임차인 그렇습니다.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예. 어쨌든 법으로는 다 인정을 해준다. 해주는데 여기 네.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네.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도 없거든요. 아. 그다음에 가입 기준이 필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규모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막 50억짜리가 돼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대박이에요. 네, 대박입니다. 50억짜리라고 하면 너무 갑자기 커서 네. 그런 게 전세금이 한 주택 20억이다. 가액이나 규모나 그다음에 주택 평형이나. 수나 평형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택이 몇 채 있더라도 상관이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주택을 여러 개를 사놨는데 혹시라도 네. 그 집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아서 네. 무슨 장기고의 특별공제라든가 나중에 혜택이 없을 걸 생각하면 네. 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네. 상생 임대주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 말씀이시죠? 세제가 굉장히 돼 있는데 이걸 모르신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죠. 작년에까지 됐다 올해 한 차례 더 유예해 준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닌가요? 2021년 12월 20일 날 네. 법이 시행됐었는데 네. 자완화시켜 가지고 올해 24년까지 10월 말까지 재계약 맺은 것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하나 더 여쭤볼까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네. 준공 후에 입주해서 양도하는 것이 네. 준공 전에 양도하는 것보다 네. 양도소득세가 작아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맞나요? 왜 우선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해줘요. 부동산만 해주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안 해줘요. 네. 근데 네, 조합원 네.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은 주택이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현재 없잖아 실제로. 네, 그렇죠. 네, 네. 권리만 있는 네, 거죠. 권리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전 주택을 갖고 있다가 관리 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득해서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조합원 입주권 권리로 팔았지만은 네. 보유 기간 중에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는 주택이 되거든요. 네. 부동산이니까 그때 기간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구간별로 따로 해주는 따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처분 전에 직전에나 관리처분 후나 가액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차익은 똑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관리처분 전에 팔면 부동산을 팔았고 네. 관리처분 후에 팔면은 권리를 팔았고 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계산 차이가 나버린 그러니까 거죠. 부동산을 팔아야 장특공이 맞습니다.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공 후에 이제 이미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져 버렸으면은 네네. 이제는 공사 기간 중에 팔아야 되냐 준공 후에 팔아야 할 네. 때는 준공 후에 팔아야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죠. 준공이 돼야 실체가 있으니까 주택으로 맞습니다. 그 권리가 주택은 아니고.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네. 지난번에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34평짜리인가 34평짜리죠. 네, 네. 거기 한 30억 가까이 지금 매각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양도세 계산해 보니까 준공 후에 파신 분하고 전에 파신 분하고 양도세만 4억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모르고 하셨겠죠.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는 경우는 네.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네. 세액 차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분 시점, 취득 시점을 세무사님들 전문가들로 상의를 하셔서 네, 네.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네. 자,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소를 대표 세무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전화 상담이 들어왔는데 상담자 이상일님. 네.
대표님 저기 좀 네. 그 사업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네. 환급받고 있다고 하세요. 네. 근데 금액이 작지 않은데 네. 환급받은 카드 포인트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부동산 전문 세무사라서 사업자 관련된 부분은 네.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네. 일단은 환급받은 것 중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은 네.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익금에다 산입을 해서 네. 사업소득으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마 담당 세무사님한테 확인해보면 그거는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금방 구분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상담 내용 궁금하신 분은 청취자 게시판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1399님이시네요. 예. 부부 공동 명의를 할 때의 취득세 문의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를 네, 구입했습니다. 예, 예.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부부 동반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취득세는 각자 따로 할 때와 부부 동반할 때가 다르지요라고 하셨는데 네. 부부 동반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공동 명의로 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겠죠. 예, 예. 그러면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의 취득세는 예. 각각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각각 따로 할 때와 부부 공동으로 할 때와 다른 지요가 단독 소유로 하는 것과 예. 부부 공동으로 예. 이제 취득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모두 있냐고 같아요. 물어보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글자 그대로 저는 네, 읽었는데 네. 뜻은 근데 그런 이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세와 물세라는 게 있는데 네, 네. 물세라는 거는 부동산 그 자체가 가능한 것 때문에 네.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는 네.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고요. 네, 네.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이기 때문에 네. 예,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네. 예,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부동산 취득할 때는 인지세 이런 건 내셔야 되는 이거는 큰 금액은 아니죠.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예. 기존에 주택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취득세 중과되거나 이런 그럴 대상도 수는 아니죠. 아니시고요. 일반 세율만 적용이 네, 되죠. 일반 세율이고 네, 네. 그냥 보통 1% 몇 퍼센트까지 6억 미만까지는 1.1%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그 청취자 김호섭 님이세요. 네. 부부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할 때의 취득세 문제네요. 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소유권을 제 앞으로 이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남편분 앞으로 네. 이전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소유권 이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부부 네, 사이라도 네. 이거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증여가 공제가 돼서 네. 증여세가 안 나오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취득세도 안 나온 줄 알고 계시는데 네. 취득세는 그 공제 규정이 없어요. 아, 부부간에 이전하더라도 그 자체가 증여면 증여에 따른 세율 4%, 네. 매매면 4.6%가 과세가 되니까 네. 취득세는 내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증여라는 걸 흔히 그러니까 무상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네.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증여세만 공제 규정이 6억까지 있다는 것이지 네. 취득세는 6억 이하라 하더라도 당연히 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증여세 안 물어보신 거 보면 6억 미만인 그럴 것 같습니다.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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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이제 6억 미만인데 증여세를 안 내고 이제 증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부인 명의 걸 본인 네. 걸로. 네. 그러면은 증여를 받은 후에 네.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6억이 10년 단위. 10년 지나면요. 네. 10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부 사이에 6억까지는 네. 증여세를 안 내는 게 네. 10년에 한 번씩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부부뿐만 아니라 부자지간도 똑같고 전체가 증여자와 수중자가 동일하면 합산하게 되는데 네. 10년 단위 주는 건 다 합산이 되는데 10년이 네. 벗어나면 따로따로 한다는 거고 공제도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예. 10년을 이제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부 사이는 6억까지인데 네. 일반 부모와 자식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성년이면은 네. 5천, 미성년이면 2천까지만 되죠. 네.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며느리는 친족 관계라서 1,000만 원밖에 안 해줘요. 알겠습니다. 며느리 사이는 또 1,000만 원밖에 다르다. 안 네. 해줍니다. 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은 휴대전화 끝자리 8898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그 서울에 그 아파트 한 채를 소유 중입니다. 지방 면단위 위치에 돌아가신 부모님 농가가 있는데 현재 기준 시가가 1,3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형제 5명 중에 아무도 상속받지는 않는 상태라서 제가 빈 집에 재산세는 내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저는 2주택으로 인정돼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 때 일반 과세가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약간 기준 시가가 1,300만 원짜리고 아무도 상속받지 않는다는 거는 상속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 지금 현재는 네. 이제 공동 상속을 받았으면은 네. 세법적으로는 네.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걸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거죠. 네네네. 만중에 이제 협의 분할해서 지분이 달라지면은 네. 그거는 이제 다시 재결정을 해주지만 네. 자 중요한 거는 피상속이 돌아가실 때 집이 한 채일 때는 상속주택이 무조건 되는 거고요. 네. 두 채일 때는 그중에 보유기간이 가장 긴 집을 하나만 특례를 적용해 줘요. 네, 네. 다 안 해주고 네. 대신 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채가 됐으니까 네. 그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주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때 조건은 상속받을 당시에 이미 집이 한 채가 있어야 되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그 피상속이 나고 한 집에 안 살았어야 돼요. 네. 따로따로 살면서 예, 집이 한 채 더 상속받아서 두 채가 된 사람은 네. 내 집을 팔 때 네. 그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예, 예. 집 팔 때 비과세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얼마 동안 없는 걸로 봐요? 아, 양도기한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근데 자꾸 헷갈리시는 거는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팔아야 중과세 안 된다고 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거는 상속주택을 팔 때 그럼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 집을 팔 때 네. 그건 양도기한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상속주택을 팔 때 팔 때만 5년이라는 5년 안에 팔아야 되게 합리적이네요. 네. 그런 근데 이제 피상속인 네. 돌아가신 분이 상속주택이 한 채일 땐 그런데 네. 두 채일 땐 안 그렇습니까? 두째일 때는 그 중에 하나만 혜택을 주는데 아.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을 상속주택 특례를 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문제가 없는 건데 더더욱이나 이거 문제가 없지만은 네. 특히 소수 지분권자 이게 네. 지금 공동으로 받았잖아요. 네.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면 이제 지분을 똑같이 5명이 n분의 1로 다 같이 20%씩 받았으면은 네. 여기에 상속 당시에 거주한 자 네. 다 거주를 안 했다면 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수에서 빠져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지분을 조금이라도 많이 해놓은 사람 앞으로 그 집은 소유자가 되니까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그게 지분하고 아니에요, 상관없는 아니에요. 거죠. 예.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주택자가 네. 지분을 조금이라도 21% 해가지고 그분 소유로 가는 것이 제일 네,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 중랑구 사시는 분이시고요. 전화번호 뒷번호가 6138번입니다.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 서울에 한 10여 년 전에 집을 다가구 3층 다가구 주택을 하나를 매입을 했어요. 네. 예, 한 4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네. 그 한 5년 전쯤에 그 옥탑에 뭐 월세를 받으려고 예. 그 구조 변경인가 해가지고 4층짜리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한 10억 정도 돼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세금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태로 팔아도 되는 건지 큰일 납니다. 아니면 그건. 옥상을 다시 뜯고서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다가구 주택이 제일 말썽이고요. 지금 국세청에서 이거 지금 세무감사가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 다가구 주택을 팔았을 때에 단독주택으로 전체를 비과세 받으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집 자체가 다가구 주택 요건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다가구 주택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3계층 이하야 되고 19세대 이하야 되고 660제곱미터 이하야 되는데 자 말썽이 되는 것이 지금 옥탑이에요. 옥탑. 옥탑은 원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건축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월세 좀 더 받으려고 지금 뭐가로 늘렸을 때 8분의 1이 초과돼 버리면 이게 층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4계층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세대 주택이 돼서 네. 그 가구 중에 하나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세금이 다 나가니까 세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파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옥상을 다시 허물고 그렇게 다시 해야 되나요? 다시 원위치를 시키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8분의 1 이하로 되더라도 옥탑을 방으로 사용하면 지금 옥탑 방이면은 그것도 층수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방을 전부 다 개조를 해서 철거를 다 시키셔야 됩니다. 저기 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무 이상도 없다고 괜찮다고 그냥 구청에서 보시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보시는 거고요. 그거는 세무서에서 판단해 주시는 거지 구청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제가 큰일 감사합니다. 나니까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꼭 상담 받고 양도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상담 잘하셨네요. 네, 그래도 이거. 이게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하면 이거는 강제 이행강제금 내고 그거는 이제 그러진 별개 않으셨나 문제인데 보죠? 전혀 이반 건축물을 별개군요. 그걸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별개 문제고 네. 우리 세법에서는 이것이 층수에 들어가 버리면은 네. 지금 보면 단독주택으로 안 되고 공동주택이 돼 버리거든요. 네. 큰일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19세대 미만이고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3층 이하야지 된다. 네. 네. 그래야 다가구로 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분은 그 휴대전화 끝번호가 4817님이시네요. 네. 이게 상속 받는 것도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받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네. 아닌 게 네. 2019년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사는 짓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인데 이전에도 과일 농사하던 곳이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그냥 네. 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만 있고 수확은 불가능한 상태고 자 그러면 올해 매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네. 상속 받아서 3년 안에 팔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으면 네, 네. 8년 자경감면 1억까지 돼서 세금이 없는데 네. 이미 3년이 경과돼 버렸거든요. 아, 근데 본인이 가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1년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실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이걸 좀 방치를 해버리면은 네. 이게 이제 농지가 안 되고 잡종지가 돼버리거나 나대지가 되거든요. 네. 대신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을 하셨으면은 이걸 지금 비사무 토지에서는 안 봐줘요. 네. 사무 토지로 봐주거든요. 네. 그래서 농지로 만들어놔야 돼 이거를. 첫 번째 네. 일단은 농사를 내가 짓냐 안 짓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를 요거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오래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베내 가지고 네. 식물을 지을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신 갈아서 다음에 씨를 뿌릴 수 있게 해놓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매각을 네. 하시되 네. 사업용이라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매각 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네, 좋겠어요. 대략. 5억인만 넘어가도 세금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받을 때 공시지가로 상속을 받아놨을 거라고 이게. 그러면 시가 대비 30%도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럼 지금 10억짜리 농지 같으면 3억에 지금 상속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상속세가 미달이라서 토지는 굉장히 낮게 잡히죠. 그렇습니다. 상속세가 미달이라고 상속세 신고도 또 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5억 확률이 미만이라. 있겠어요. 네, 그러면 네. 3억에 상속받아서 지금 10억에 팔아버리면 7억 양도 7억 양도 차이 차이예요? 나서 세금 폭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세무 전문가한테 상속 예, 받으실 때 지금 상속 받을 때도 이걸 절세를 해서 미리서 상속세가 미달이라고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좀 받으면 맞습니다. 되지 않나요? 감정평가 받아서 상속세를 올렸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게 취득세로 취득 원가로 되죠. 잡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걸 좀 미리 아셔야 예. 사실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 경황이 없다 보니까 경황이 없다 또 보니까 지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보면 놓치시는데 네. 네. 지금이라도 잘 챙기셔서 일단 농지로라도 바꿔야 된다. 네. 전문가랑 좀 상담 받고 처분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미달되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지금 말씀 그건 들어보니까. 꼭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서 네. 양도를 대비한 상속세 신고를 미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그리고 368국에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자리 1698님의 사연입니다. 증여받은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증여받고 만 5년이 지난 후에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지금 여기다 증여자가 안 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이 자녀한테 줬다면 이게 5년 안에 팔면 이제 이홀과세를 걱정하셔서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배우자나 자녀한테 네. 예, 주게 되면은 이게 이홀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2022년 10월 말 이전에는 이홀과세 대상이 5년 이내 팔았을 때만 이홀과세거든요. 상속세 이월과세 말씀. 아니 양 증여 후
양도시 증여라 그러셨죠? 네, 네네. 증여 후 증여 5년 후. 이내 양도하면은 2월과세가 되는데 네. 그때 2022년 10월 말 이전에는 5년이었어요. 2월과세 대상이. 네. 지금은 10년이지만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10년 바뀌었어요. 동안 증여받은 지 10년 안에 팔면 네, 2월과세 손해 보는 거죠. 지금은 2월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2월 과세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3억에 사가지고 네. 아들한테 8억에 증여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10억에 팔았어. 네. 근데 5년 안에 팔아버리면 취득가액을 8억으로 인정 안 해주고 3억으로 가버려. 그게 2월 과세. 그게 2월과세예요. 아버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간다 해서 2월과세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훨씬 더 양도 차익이 늘어나니까 늘어나 버리죠. 내일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는 많아지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2월 과세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을 늘어났으니까 네. 증여받고 나서 10년 안은 가능한 안 파는 게 좋다. 안 파는 게 좋다.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2022년 네. 12월 말 이전에 했으니까 그때는 5년 기준이었거든요. 아 그때 기준인 걸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증여받은 당시 갖고 따져요. 네. 지금 양도 시점으로 따지는 게 법이 아니라. 바뀐 이후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법 개정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거는 네. 종전법에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네. 그때는 5년을 적용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2월과세 적용이 안 되니까 그때 취득가액과 지금 양도가액의 차이를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분은 만 5년이 지난 후에 팔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5년 전에 증여받았단 말은 없는데요. 이게 지금 5년 지나서 팔면은 2월과세를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5년 이내 팔아버리면 2월과세 되니까 팔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으면 네. 10년 동안 2월 과세란 얘기죠. 저는 2023년 1월 1일 이후는 10년, 네. 2022년 12월 말 이전은 5년.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언제 받았는지 증여받았느냐가 정확히는 중요하죠.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9457번이네요. 네.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네네. 궁금하십니까? 아, 예, 제가 네. 주택을 하나 예전에 예. 상속을 받았거든요. 예. 89년도에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예.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한 2020년경에 예. 재개발이 됐어요. 예. 재개발이 되면서 그 엄마하고 저하고 공동 명의가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지분이 커가지고 예. 1+1을 받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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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이제 두 채가 이제 공동 명의로 되다 보니까 네. 좀 뭐 1가구 2주택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단독 명의로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양도를 하는 게 유리한지 네. 아니면 증여를 서로 맞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지 지금 준공이 아니요. 떨어졌나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현재로는 네네. 그거를 단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네네.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이전고시가 되거든요. 네네. 이전고시 되고 등기가 각각 등기가 나요. 네네. 보존 등기가 난 다음에 이제 두 채에 두 분이 각각 공동 소유가 되잖아요. 네. 그때 법무사님한테 찾아가셔서 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고 하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요.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고 그러면 네. 이제 큰 거다고 작은 거다고 큰 거는 엄마가 갖고 예를 들어서 네. 작은 것은 아들이 갖는다면 네. 원래 50% 공유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네. 공유물 분할 후 가치가 변동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는 매매 대금을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네. 증여 처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세무사님 상담 받으시고 네. 법무사님한테 가시면 공유물 분할 방식으로 각각 네. 한 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만드는데 지금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예, 세금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거는 세무사님하고 또 상담 받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지금 저기 네. 어머니가 조금 연로하신데 네. 나중에 혹시 뭐 상속으로 받고 그런 것도 아, 상속 받으시면 단독 상속 받으시면 네네. 이제 선생님 이름으로 단독으로 다 되는 거죠, 그거는. 네. 예. 이분 그러면- 궁금하신 건 제 생각에 네. 그럴 경우에 혹시 세금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가치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각각으로 할 때 가치 차이가 나잖아요. 큰 네. 거는 20억이고 작은 거는 15억이다 그러면은 그 가치 변동된 만큼 양도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아파트가 얼마에 평가되는지 시가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 네. 지금 세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법은 이제 이해하셨죠? 아, 예. 네, 네, 네. 공유물 분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네. 언제 가능하다고요? 이제 공유물 분할은요? 준공이 떨어지고 이전고시가 나고 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야 돼요. 아. 네, 지금 공사 상태에서는
토지 지분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분할 자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완벽하게 토지하고 건물까지 된 다음에 중공 소유권 떨어지고 나서 등기가 등기까지 나야 하는 상태에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분은 이제 3894님이시네요.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네. 25년 전에 건평 100평짜리 상가주택을 1억 7천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시세로 4억 정도인데 지금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렇게 네. 물어보셨거든요. 그건 좀 2억 3천 정도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25년 전에 됐으니까 15년 이상이 됐으니까 네. 여기 30%가 장기보유 특공제를 받으면 약 70%만 지금 과세가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한 1억 6천 정도가 지금 과세 표준이 잡힐 것 같은데 네. 지방소득세까지 따지면 한 4,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상가주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상가주택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이제 네. 이게 주택도 세금이 낸다는 전제고요. 네. 주택이 만약에 비과세라면 주택 부분에 따른 부분은 빼고 상가만 갖고 계산해야 되고 네. 만약에 주택이 상가보다 더 크다면 면적이 커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서 네. 12억짜리 이하는 전체가 비과세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케이스는 지금 비과세가 안 된다는 전제에서 네. 물으신 것 같아서 네. 답변을 드린 거고 1세대 1주택이고 상가가 주택이 상가보다 다 크다면 네. 전체가 비과세 되니까 네. 그거는 세무사님한테 판단 받으셔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분이 만약에 증여 받은 분이 네. 수증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는요. 네.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이게 수중자 기준으로 따져서 네. 1세대 그분이 2주택자라면 원래 1주택자라면 예. 이거를 받았을 때 2주택자가 되니까 상관이 없나요? 아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주택이 네, 상가보다 크다고 하셨을 때.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자기 주택이 있는데 이 상가주택을 받으면 네.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 이제 2주택자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팔려고 하는데 집에 한 채밖에 없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되잖아요. 아, 네, 네. 그 상황에서 주택이 더 크면 전체가 비과세 되고 네. 지금 이분은 비과세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만약에 주택이 상가보다 더 적다면 네. 상가 부분은 또 세금이 내오겠죠. 네. 1세대 1주택이라도 네. 이거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셔야 되는데 네. 전체가 과세가 된다면 약 4,6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네, 상가가 더 클 때에는 상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최대 30%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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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휴대전화 끝자리 1415님의 질문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불입하고 있는 무주택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도시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골집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아파트 청약 때 제가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요거는 우리 이거 세법상으로는 주택세 빠지는데 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 빠지는데 지금 주택 청약과 관련된 부분은 네. 세법이 아니라서 네. 제가 답변드리기 좀 불명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관련된 기관에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 휴대전화 끝자리 0404님의 사연인데요. 오래전에 세무사님의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하는 절세 방법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공증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문의를 해봤는데 상속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공증수수료를 받는 공증만 하고 자필 유언장만 하는 서류 공증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물어물어 찾아다닌 끝에 법원 앞 한 곳에서 서류 공증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함을 받아봤는데 자, 첫 번째 질문. 네. 꼭 기준시가로 공증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두 번째 질문. 이미 오래전에 아들들에게 장손을 포함해서 3명이 공동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상속 등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아니 어떻습니까? 유언과 관련돼서 네. 이게 지금 그 부동산을 준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기준시가 평가해서 공증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네. 이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오래전에 아들들하고 그다음에 장손까지 포함해서 유언을 남겼다면 요 자체 가지고 상속 등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게 공증을 안 받더라도 유언장 자체가 적법하게 작성됐으면 네. 굳이 유언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리고 공증 받을 때 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공증받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네. 어느 부동산을 누가 갖는다. 이렇게 공증을 하는지 네. 가치까지는 잘 보질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증여세 질문 6694님 보내셨는데 네. 부모님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대출금을 10년째 대납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이럴 경우에 증여세율이 낮아집니까? 이렇게 요거는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대출금을 대신 대납하고 있다면 네.
지금 요거를 빌려주는 케이스여야 되거든요. 네. 빌려주면 이걸 깔 수가 있잖아요.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네. 또 요거는 정확하게 아, 예.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사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좀 아쉬우신 분들 계시죠? 4월 24일 수요일에도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상담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남겨주시면 4월 24일 수요일에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